안녕하세요. 바람이 참 많이 부는 주말 아침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건조해집니다. 닭들이 올해는 기온이 작년보다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물마름이 빠르고 건조하다 보니까 이제부터 조금씩 벌레들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곰팡이 같은 병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월 중순 이후부터 2월까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예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 화이트 계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잠에서 깨기 시작하면서 예쁜 모습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닭들 같은 경우는 벌레가 생기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벌레가 생긴 그런 두들레아는 거의 없을 텐데요. 단 기온이 낮아지면서 백분이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곰팡이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성장하는 계절에는 거의 대부분 일반 국민이처럼 병충해 때문에 고생은 덜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매창 계열, 그다음에 국민이, 그다음에 철화 이런 닭들 같은 경우는 건조하기 때문에 조금씩 벌레들이 생길 겁니다. 깍지벌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벌레가 깍지벌레겠죠. 깍지벌레나 아니면 수분 때문에 기온이 낮은 데서 입에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백분의 영양 때문에 곰팡이병이 발생하거나 흰 가루병 같은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보통 응애와 깍지벌레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물을 주기도 애매하고 물을 줬다가 괜히 또 냉해를 입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방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물을 굶기면서 키워버리면 얘네들이 뿌리가 약해지기 때문에 벌레들이 생길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제 저 같은 경우는 살균제와 살충제를 쳐주었는데요. 원래는 살충제와 살균제는 따로따로 쳐줘야 되는데 요즘은 혼합해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약재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쳐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약을 치고 나서는 꼭 말씀드리지만 생장점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아시죠? 약을 한번 일에 예방적으로 쳤을 때는 15일 간격으로 더 쳐주는 게 좋은데요. 혹시 벌레가 생겨가지고 약을 칠 경우는 3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쳐줬다가는 얘네들 과습으로 떠나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쳐주고 이 병의 진행 상태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흔적들이 또 보인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약을 똑같은 용량으로 해가지고 또 쳐주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키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분갈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흙 아랫부분에 얘네들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아무리 약을 쳐준다 그래도 다시 살아나고 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홍콩 여자를 잘 보시면 이런 흔적들이 보이죠. 이건 약의 흔적이 아니라 이 깍지벌레가 생기면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탕물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 이런 경우는 입 앞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입 앞뒤를 보셔가지고 벌레들이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개각충 같이 붙어 있는지 잘 살피셔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을 쳐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병증이 있는 식물들과 같이 있을 경우 그 옆에 있는 식물들까지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식물까지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백꽃 같은 경우도 어제 약을 쳐줬고요. 이쪽 부분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살균제를 쳐줬습니다. 살균제를 쳐주고 나서 잎이 어제보다는 건강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을 때 잎이 습하게 노출이 되게 되면 이 곰팡이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곰팡이병이 발생해서 약을 쳐줬던 부분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물뿐만 아니라 닭이 같은 경우도 곰팡이병이 종종 잘 찾아오기 때문에 이 시기 특히 1월부터 2월 시기에는 이 표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에 회색빛 가루가 묻어 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곰팡이병이기 때문에 살균제를 쳐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소주
묵뚜껑 하나에 물 2리터 희석해가지고 뿌려준다 그러면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방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꽤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다육이뿐만 아니라 식물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물을 주고 나서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처럼 건강했던 잎이었는데 이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무름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이 줄기, 이쪽 줄기 부분을 잘라서 이 병증이 옮겨가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잎을 만졌을 때 이 잎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병이 더 이상 진행될 것 같지는 않지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혹시나 이 줄기 부분이 더 타고 올라온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잘라서 새로 분갈이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깍지벌레가 잘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엽이 많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하엽 정리를 다 한 상태고요. 지금 아주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처음에는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깍지벌레가 참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었던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하엽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은데, 하엽 정리를 할 때는 잎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그런 잎들은 제거를 하지 말고 바삭바삭 말라있는 그런 다육이를 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잎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잎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할 때 줄기 부분에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쪽으로 또 병증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잎은 마른 잎을 제거를 해 주셔서 안전하게 줄기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조합니다. 물을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하고. 그러나 베란다 온도가 낮 온도가 20도 정도 유지된다 그러면 굶기지 말고 머그컵 한 3분의 1 정도 물을 주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육이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너무 과도한 영양제를 주어도 얘네들이 약해집니다. 너무 과한 영양제 같은 경우 뿌리와 줄기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구력이 떨어진다 그러죠. 안쪽에 이 조직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벌레들이 더 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영양제를 올려놓거나 영양제를 주거나 그런 경우를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다육이 이외에 수면기에 들어가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 꼭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도한 영양제 오히려 이 식물들한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도 춥다고 너무 굶겨버리면 얘네들이 완전 뿌리가 고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거 3분의 1 정도 물을 주는 것도 얘네들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1, 2월 이제 겨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외로 많이 춥지 않아 가지고 다육이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영상을 보시면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작년에는 약간 추워가지고 냉해를 입는 다육이가 조금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엽도 이렇게 하우스에서 자랄 정도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얘네들이 올해는 얘네들이 자라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1월인 듯 싶습니다. 다육이 키우기가 매해 힘들어지고 매우 관심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긴 하지만 제가 수년간 식물을 키워본 바로는 어떤 식물보다도 이 다육이가 참 재밌는 그런 식물이니까 주위에 식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육이를 소개시켜 주는 것도 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